우리에게 범죄자들을 몰아낼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표장에 나가주시면 범죄자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이 전진할 겁니다. 투표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 포기한 만큼이 기득권 소수의 권력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2년 잘못했으면 앞으로 3년은 잘하라고 채찍을 회초리를 들어서 경계해 줘야 합니다. 오늘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대요.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한답니다. 요새 선관위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20, 30대 젊은 층과 외지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20, 30대가 결코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정치인들이 어디서 투표를 했느냐, 이 장소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에서,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뭐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는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을 고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 장소를 선택해서 사전투표에 임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주요 정치인들의 동선에는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게 묻어 있습니다. 네. 뭐 그건 당연하게 메시지 기법에서도 그 장소에서 TPO를 통한 메시지 발산이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네. 대통령은 두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실은 아니죠. 네. 현장의 민생 현장을 체크하기 위해서 간 건데 일단 부산 엑스포의 유치 실패로 인한 그런 어떤 여론도 좀 감안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 부산 그 병원, 부산대 병원을 방문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헬기 후속 논란 때문에 또 약간 이반된 민심을 또 그 한 번 더 확인해주는, 대통령 아마 대통령실이 그 동선을 계획했을 때는 그런 만일 이제 그 정책적인 것과 무관하게 네. 정치적인 효과는 두 개를 노렸을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은 간단하죠. 2030 플러스 바로 김준영 후보의 이화여대 그 모욕 막말 논란이겠죠. 예, 예. 그것을 제가 소환하기 위해서 바로 저기에 가서 직격을 한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간단하죠. R&D 예산 뭐 안 된다, 이거 여러 가지 축소한다, 그걸 좀 부각하기 위해서 간 거겠죠. 그러니까 각각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가 동선에서의 짜인 장소의 정치학은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례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가 뭐 상당히 많은 일회성들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사전 투표를 외지에서 했다는 것. 네. 그다음에 각 정당 대표가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장에서 했다는 것. 이런 네. 모든 것들이 저는 그 말하자면 달라진 선거 문화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우리가 선거에서의 뉴모멀 같은 그런 네. 어떤 상을 제공하는 게 이번 선거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은 기존의 질서들이 선거 문화에서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투표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관건 선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했으면 이런 비판이 안 나왔을까요? 또 다른 이유를 들었겠죠. 그 무슨 이제 거기 지역의 상징성 있으면 그거 부각하러 간 건 아니겠느냐라고 네.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정권 심판론의 기재를 꺼내 들었고 그것을 프레임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은 정말 그 관저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말하자면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자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갖고 좀 다른 어떤 상징적인 장소에서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과거 전통적으로 보았던 모습이잖아요. 이제 정치인 부부가 대통령 내외 분이 이제 같이 투표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실 보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김혜경 이재명 대표 이제 부인 여사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화면에 나오길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모습은 좀 이번 총선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뭐 일부러 뭐 감추거나 일부러 안 나오게 하려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원래 맞죠. 왜냐하면은 그 선출직은 선출직 본인을 뽑았지 우리가 그 선출직의 배우자를 선출한 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늘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의 배우자도 최소한의 의전만 수행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 뭐 야당 대표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 언제 그분을 선출한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분은 어떨까요? 조국혁신당 대표는 원래 투표를 하려던 장소를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한 장소를 골랐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죠? 뭐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기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구 없이 이제 비례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정당 대표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못 쓰지, 뭐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대신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민감하게 또 예. 장소 이동도 편안하게 네. 이게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데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투표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게 이번 총선에서 지금 최대 승부처가 됐습니다. PK 위기론이 지금 근데 일고 그 있는. 부산 신앙만 행사가 있었잖아요. 행사를 일부러 그때 맞췄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저는 그런 일정이 짜여졌어도 논란이 될 게 예상이 됐는데 피했어야 된다?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있고 또 가서 한 발언이라든지 행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그날 부산대에다가 굳이 이제 그 예산 발표를 네. 꼭 거기서 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한두 달 된 게 아닙니다. 소위 민생 토론회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네. 쭉 일관성 있는 야당의 그 비판이 있었고 언론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부산에서 그렇게 사전 투표를 예. 한 것은 정책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논란이 있는데 조국 대표가 이제 그거를 저격을 한 거죠. 똑같은 그 투표장에 가가지고 네. 파 얘기하면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있다. 파 문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 자초했고 부산에서 사전 투표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뭐 저격 투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지금 반박을 좀 한번 하시죠. 네. 아니 부산 아니라 전국 어디서 투표했어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비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타지에서 투표를 하면서 관외 사전 투표에 문제가 없다 이런 그 사전 투표 음모론을 불식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조국 대표의 투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유치하게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놀이할 때 반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네. 미러링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정당이 돋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그 정당답게 원내 정당답게 하려면은 정책을 내놓고 비전을 내놔야죠. 지금 조국혁신당에 구호만 있지 무슨 정책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 당에 의석을 주면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 제가 좀 말씀드리고 반론을 하자면요.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약간 관건 선거 그런 의혹에 대해서 좀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아까 뭐 대통령이라든지 당 대표가 배우자 없이 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배우자 없이 했고 이재명 대표도 배우자가 예. 없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 배우자 이슈가 있으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배우자 없이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배우자는 크게 논란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런 걸 봤을 때 왜 그러나 저도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전 투표하는 행위 자체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당에 대한 네거티브성으로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의 배우자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예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잘 포장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투표를 할 때 청와대 옆에 종로 투표소에서 여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투표를 많이 하자, 투표를 높이자 이런 캠페인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당을 위해서 사전 투표를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전 투표를 정치적인 메시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전투표 첫날에 느닷없이 대파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장에 대파의 반입을 금지한 건데요. 이게 정치적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서 선관위가 반입을 금지한 건데 이것도 너무 지나친 과잉 대응이다라는 비판도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관위가 일체의 정무적 고려를 안 한다는 방증이죠.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저런 거 그냥 뭐 가지고 들어갈 사람 가지고 가라라고 해서 논란이 안 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논란을 더 부추겼다라고 논란을 보시는 부추긴 건가요? 게 아니고요. 저게 누군가 선관위에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선관위는 법대로 답변을 한 거예요. 원래 투표장 안에서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투표할 때도 보면은 그 유니폼에 기호가 안 써 있잖아요. 예. 당명도 안 써 있고 그냥 색깔만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옷을 입고 투표를 네.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표소에 대파를 일부러 들고 가야 될 만한 뭐 그런 게 자연스럽습니까?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예. 선거운동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선관위는 그런 것은 반입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인데 네.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어떤 유권자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투표소에 무슨 뭐 일제 샴푸
뭐 초밥 도시락 이런 네. 거 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똑같이 금지되어야 맞아요. 지금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시장 들렀다가 대파 들고 가는데 그것도 안 되냐, 뭐 대파는 안 되면 대파 티셔츠나 대파 머리띠는 가능하냐, 여러 얘기들이 계속 확산을 하고 있어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긁어부스럼이고 국민의힘이 의문의 일패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사실 대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이런 소위 에피소드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지금 벌써 이슈가 꽤 지났습니다. 꽤 네. 지났고 국민들 뇌리에서 이제 조금 잊혀져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대파 챌린지 때문에 이게 다시금 이게 일어났거든요. 그럼 대파 하면은 뭘 떠올립니까 이제는? 비싸다. 그런데 대통령은 싸게 사는구나. 이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네. 얼마나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탁상 행정과 정책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파를 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논란이 되니까 그게 다시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관위에서 물론 뭐 저도 선관위가 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국민의힘 도와주려고 일부러 그런 그런 건 아니죠. 해석을 저도- 한 건 아닐 거 저 아니에요. 선관위도 이거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선관위도 투표장에서 정치행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파 그러면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언론을 달궜는데 예.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금지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희화화가 돼버렸어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의 희화화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대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나요? 질문한 사람이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대파가 죄인 거죠. 선관위가 죄가 아니라 네.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문제인 거지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대파가 문제예요. 송영훈 대변인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굳이 이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장에 가도 되느냐고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개별적으로 만약에 몇 분이 상징적으로 대파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마 사진으로 조금 그분들이 부각되고 왜 대파 가지고 들어갔나요? 이게 이슈 SNS에서 이슈는 됐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혔을 텐데 선관위가 그걸 이제 굳이 엄격하게 해석해서 얘기를 질의가 들어오니까 답을 그렇죠. 할 질의가 수밖에 들어오니까 없는 거 답을 아니에요? 하니까 이게 이제 긁어부스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의도하지 선관위가. 않게 지금 이제 선거운동에 일조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선관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 의무를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어떤 정치적 행위라든지 정치적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투표소장에 갖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명백한 그냥 액면 그대로의 해석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선거 유세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그것을 계속 SNS에 패러디하면서 터뜨리고 있어요. 선관위의 객관적인 해석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거 유세에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선관위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에 분명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를 갖고 여기다 뭐 완장이든 뭘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못하게 돼 하죠. 있고 예. 그다음에 투표의 비밀 보장이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팔을 들고 간다는 얘기는 일부러 들고 간다는 얘기는 어쨌든 비밀 투표가 아니라 나는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 이런 정치의 메시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선거에 주의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를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질문에는 답할 수가 있지만은 팔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는 어쨌든 눈치를 좀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서 대파를 가지고 못 가게 하면 쪽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샴푸라든지 도시락을 갖고 간 사람들 시장 보고 도시락 갖고 간 사람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크리스찬 디올 그 명품백 같은 거를 메고 간 사람 어떻게 규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눈치를 좀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치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파에서 그 파를 갖다 싸게 사 875원 파를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선거 때까지만 그렇게 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슈가 됐었던 거고 좀 연장하기로 했어요. 24일까지 다시 연장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이런 퍼포먼스를 만든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장난치는 건 큰 죄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선관위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정치 상황은 아주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대파 챌린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만큼 민주당이 지금 허약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꺼내서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포지티브할 수 있는 이슈가 없으니까 네. 정권 심판론에 기대는 이 허약한 지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퍼포먼스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책임 정당으로서 옳은가? 그 지적을 제가 한번 하고 싶고 그 전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여론조사 선거일 때까지 6일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아닙니까? 이 예. 얘기는 네. 뭐냐면 그 투표 기간 안에는 가장 주민들이 어떤 외부의 그게 신호든 어떤 뭐 소음이든 말하자면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투표에 임해달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그 법도 도입해서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법의 취지를 알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 대파를 가지고 저렇게 이용을 해서 굳이 그걸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얘기해서 뭐 선관위에 누가 질의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권자가 했든 누가 했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근거로 저렇게 공세를 펼친다는 거 예. 이게 얼마큼 민주당이 허약한 정당인가를 저는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22대 국회 다수당이 된 놈들 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이 뭐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의 취지를 다 알면서도 그 법의 맹점과 허점을 이용해서 저렇게까지 퍼포먼스 정치를 하는 거 저는 이것들도 국민이 한 번쯤은 냉정하게 봐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맞불 놓는 성격으로 뭐 위조 표창장이니 뭐 초밥이니 이런 거 들고 저기 가도 되냐 이런 챌린지 하실 거예요, 국민의힘은? 아이,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까? 이제 유치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한다. 그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go high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나흘 앞두고 이 좀 뭔가 이 좀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어떤 정강 정책 또 지역에 나와 있는 후보들의 인물의 면면들을 잘 살펴서 이게 합리적인 투표를 하기를 기대했는데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쇼 같기도 하고 아이템 선전장이 돼버린 것처럼 대파를 놓고선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좀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